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매달 한 번씩 대형 공모 종목들 소식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달 현재 기준으로 어떤 종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오늘도 가볍게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8월은 대형 공모주들이 총 출동하는 달입니다. 현재 청약이 확정된 대형 종목만 3종목입니다. 크래프톤이 모집 금액 약 4조 8천억 원으로 가장 덩치가 크고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의미는 없지만요. 그리고 롯데렌탈이 8,500억 원, 일진하이솔루스가 4,000억 원 규모로 청약을 진행합니다. 이 세 개 종목이 8월 중순 전에 전부 청약을 하게 되므로 아마 상장도 비슷한 시기에 연달아 하게 되는데요. 한국 증권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장 심사 중인 대형 종목은 6종목이 있습니다. 그중 SM상선과 넷마블 네오는 이번 달에 추가된 종목인데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을 좀 디테일하게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8월 청약 종목 중 한 종목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바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가 어제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았죠. 아마도 공모가가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럼 카카오뱅크는 왜 아무 말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론 기사들을 좀 찾아보니 증권 신고서를 정정해서 제출하는 기간이 늦어지면 반기 실적을 반영해서 제출을 해야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청약이 아예 9월 이후로 연기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여하튼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이제 종목 소개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드릴 종목은 SM상선입니다. SM그룹의 계열사인데요. 올해 시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해운업 종목입니다. 7월 중순에 코스닥 시장으로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했는데요. SM상선은 아시아 8개 노선과 미주 4개 노선의 컨테이너 운송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중 미주 노선은 국내외 화주들과 견고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알짜 노선으로 운영 중에 있는데요. SM상선은 2016년에 국내 1위 컨테이너 선사였던 한진해운이 파산하면서 그 조직을 대부분 인수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장을 선도하던 인력들이 회사에 들어가 있다 보니 이런 부분이 SM상선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 건설 부문이 있습니다. 대구 경북 쪽에서 주로 주택 사업을 하던 우방건설이 SM그룹으로 인수가 되면서 다시 SM상선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인터미널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소유를 한 것인지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컨테이너선을 운영하는 해운회사가 터미널까지 운영하고 있는 종합 물류기업이라고 보입니다. SM상선은 패스트트랙으로 상장 심사를 진행 중인데요. 패스트트랙은 영업일로 20일 내에 심의를 완료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심사 과정이 순조롭다면 8월 말에는 승인이 되고 9월 초에 청약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해운업은 차입을 해서 선박을 운영하므로 부채 비율이 타 산업에 비해서 높은 게 특징입니다. 그래도 SM상선은 해운업치고는 양호한 재무 상태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년도에 흑자 전환 성공했고요. 올해는 해운업의 전성기이므로 아마도 전년보다 실적은 훨씬 개선되리라고 예상합니다. 여하튼 자세한 내용은 증권신고서가 등록이 되면 그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SM상선의 기업 가치는 약 3조 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이 대표 주관사이고요. 청약 규모는 약 5천억 원을 예상해 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넷마블 네오입니다. 넷마블은 상장된 종목인데 왜 또 상장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 회사는 넷마블의 자회사입니다. 게임 개발을 담당하는 회사인데요. 넷마블이 자회사를 상장시킨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넷마블 네오는 넷마블의 주요 게임 라인업을 개발한 회사인데요. 먼저 리니지2 레볼루션을 개발해서 넷마블의 주요 캐시카우로 성장시켰고요. 그리고 올해 6월에 제2의 나라를 출시하였습니다. 이 게임은 일본의 유명한 애니메이션 감독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스튜디오 지브리의 제2의 나라 IP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넷마블 네오의 최대 주주는 넷마블인데요. 넷마블과 회사 임원들의 지분을 합치면 지분율은 82.3%입니다. 그래서 상장하더라도 기존 주주 물량이 많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넷마블 네오의 재무 상태를 보면 참 대단합니다. 그냥 돈을 쌓아두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부채 비율은 3%고 유동 비율은 3200%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손익을 보시면
매년 매출과 이익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아마도 모회사 넷마블에 게임을 공급하면서 일종의 로열티를 받는 게 주 수입원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리니지2 레볼루션 이후에 이렇다 할 히트작이 없었다 보니 매출이 지속 감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제2의 나라가 히트를 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나저나 이익률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익률은 크래프톤 수준이네요. 그런데 넷마블 레오의 장외 시세가 현재 발행된 주식수 기준으로 약 2조 1천억 원인데요. 이익률이 굉장한 회사이긴 하지만 회사의 매출 규모에 비해서 기업 가치가 너무 높게 평가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여하튼 자세한 이야기는 증권신고서가 제출되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넷마블 레오는 아마 9월이나 10월에 청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주관사는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청약 규모로 약 5천억 원 예상되고요. 이제부터 소개드리는 종목들은 기존에 한번 소개를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간단하게 언급드리고 넘어갈게요. 세 번째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한국 증권 역사를 장식할 만한 공모 종목이라고 소개를 드리고 있죠. 6월 초에 예비심사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최근 LG화학에서 투자 계획을 브리핑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모회사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하더라도 지분율 70에서 80%는 보유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에 발행된 주식수가 2억 주인데요. 전량 LG화학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발표를 미루어 보면 구주와 신주를 합쳐서 약 1억 주를 추가로 모집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연내 상장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이 기자회견에서 LG화학은 약 6조 원을 전지 소재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아마도 투자금의 재원으로는 IPO로 조달되는 공모 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미에 공장을 신규로 조성해서 양극재 생산량을 확대하고 분리막 사업을 다시 진출하는데 6조 원을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SK그룹에서 SKIT를 기반으로 분리막을 자체 생산하고 있죠. 이에 따른 경쟁 심리가 작용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기업 가치로는 약 50조 원을 예상하고요. 아마도 상장하게 되면 SK하이닉스와 국내 시가총액 2위 싸움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청약 시기는 10월로 예상이 되고요. 국내 주관사는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입니다. 공모 금액은 약 10조 원을 예상합니다. 네 번째 종목은 K카입니다. 중고차 매매 전문 회사인데요. K카도 6월 초에 예비심사를 청구했습니다. K카는 18년도에 SK엔카를 한엔코 사모펀드가 인수를 했는데요. 지난 6월에 남양유업도 인수한 사모펀드입니다. 자금력이 대단한 펀드인데요. K카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주주가 사모펀드이므로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회사를 매각하는 방법을 많이 쓰는데 일단은 IPO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구주 매출을 많이 포함하여 공모를 진행하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래도 K카는 매년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매출에 비해서 이익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K카의 기업 가치는 약 2조 원으로 평가가 되고요. 예상되는 청약 시기는 9월입니다. 대표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고요. 역시 공모 규모로는 약 5천억 원을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시몬느 액세서리 컬렉션입니다. 지난달에 처음 소개를 드렸는데요. 6월 초에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한 종목입니다. 시몬느는 핸드백을 ODM으로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코치나 토리버치 등 미국 쪽 브랜드와 약 20년간 협업을 하면서 ODM 전문 업체로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시몬느의 목표 밸류는 약 2조 원에 공모 규모는 5천억 원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시몬느도 19년도에는 매출 1조 원을 달성을 했지만 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이 약 60%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소했던 소비재의 판매 실적이 대부분 살아나고 있는 올해는 다시 매출 1조 원대로 복귀한다는 기대감이 있는 회사입니다. 시몬느 액세서리 컬렉션의 예상 청약 시기는 9월입니다. 국내 주관사로는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현대중공업인데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중공업이 2년 전에 한국조선해양으로 회사명을 변경하고 실제 배를 건조하는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서 만든 자회사의 이름이 현대중공업인데요. 참으로 복잡하죠. 증권신고서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소개를 드리고요. 여하튼 이 종목은 5월에 심사를 청구했으므로 8월에는 승인을 예상했는데요.
그런데 상장 심사 중에 한국거래소로부터 추가 자료를 요구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약 시기가 좀 연기가 된다고 봐야겠는데요. 아무래도 올해 4분기로 연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소개드린 종목 정리해 볼까요? 화면을 보시면 오늘 소개드린 6개 종목입니다. 최소 공모 규모가 5천억 원으로 대형 종목들인데요. 이 종목들 외에는 올해 상장이 예상되는 대형 종목으로는 현대 엔지니어링 정도가 남아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관사는 공모를 자주 진행하는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이 주관을 하므로 여유가 되실 때마다 메이저 증권사들의 계좌는 꾸준히 개설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내기 전에 소식 하나 더 전달드리겠습니다. 바로 야놀자인데요.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무려 2조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기업 가치를 10조 원으로 인정했다고 하는데요. 대단한 회사입니다. 아마 한국 레저 숙박 시장을 장악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하튼 야놀자는 이번 투자로 인해서 코스피로의 상장은 빠이빠이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쿠팡처럼 나스닥 상장으로 가게 될 것이고요. 미국 가서 잘 지내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더위 조심, 코로나 조심입니다.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남은 주말도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는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살아가는 경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